경제에 관한 궁금증은 무엇이든 물어봤. 경제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풀어줄 테니까 경제 고민 해결 프로젝트. 물어봐요. 경제도사 김도사 또 만났고 또 만나 맨날 만나.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의뢰인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겁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계속 뜨는 거지. 아 그런 거야? 형 근데 이런 거 뭐야? 좀 내려놔 이런 거. 마치 우리가 누가 보면 대본이 있는 줄 알겠어. 맞아. 대본 있는 거처럼. 누가 있는 TV에 화판 내면서 자, 의뢰인 기다리고 있잖아. 의뢰인 불러야지. 그럴까요? 의뢰인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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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소문 듣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한숨부터 쉬는 게 예사롭지가 않으네. 그러잖아.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만두게 됐는데, 네, 이게 그만두다가 이제 퇴직금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1인 사업이 많이 붐업이지. 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근데 아주 쫄딱 말아먹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마 대출 광고에 눈이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걱정이 되네요. 혹시 대출을 받은 곳이 그 무시무시하다는 사금융을 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청년 부채 있잖아. 보통 우리 청년들이 뭐 할 때 대출 받아? 뭐 학자금이나 아니면 집 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뭐 생활비. 그렇지. 네. 지금 정확히 짚었어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곳이 있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발간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 그런데 어떤 광고를 보고 그런데 그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금융을 선택한 거야. 그 SNS 보면은 그런 홍보글이 되게 많아요. 뭐 신용등급 무관, 직장인부터 뭐 주부, 무직 다 가능하다. 네, 이런 그 거 연락처 어떻게 되지? 우리도 사실 신분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 보고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 아이고 저런.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불법 대출 광고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야. 신용 등급에 무관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출 금융기관은 없다. 없어. 나연 씨는 그럼 지금 적용받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저 18.9%. 아니 근데 이 18.9%라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그러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이 연 20%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용한 최고 이율에 가장 아슬아슬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거야. 대출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 신호가 오는데? 어떤 신호? 지금 막 화장실 가야 돼? 감이 와. 이자 부담. 이자부 맞아요. 아니 근데 이자 부담도 걱정이지만 이런 사금융의 경우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채권 수심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도 조심해야 돼. 그뿐 아니라 특히 이 급전 대출, 즉시 대출. 또 있어. 당일 대출. 자, 이런 거 가능하다는 문구 적혀 있잖아.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자금 사정이 급한 이런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한테 막 유혹해내려고 신용등급 무관, 급전대출, 당일대출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광고 문구야. 절대 이거는 우리가 그런 데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 뭐가 또 있네. 너무 긴장되는데? 그 대출 중개 수수료를 그 제가 받을 내야 된다? 뻔했어요. 내진 않고. 네, 내진 아이고. 않고 뻔했어요. 대출 중개 수수료 다 사기야. 그건 다 사기야. 이 대출 중개 수수료, 이 명목,
혹은 뭐 그 밖에 사례금, 뭐 착수료 이런 것들 운운하면서 뭐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다 불법이야. 그건 안 냈다니까 일단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 드릴게요.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따라봤더니 작년도에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가 무려 1,200명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인데 전년 대비 그럼 이 1,200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늘어난 거냐? 이 무려 90%까지 급증한 상황이에요. 채무자 대리인이 뭐예요? 이게 미등록하거나 혹은 등록 대부업자 이들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아까 20% 그것을 초과한 대출을 받은 그런 피해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야. 그러면은 저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 나연 씨가 계약을 맺은 대출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불법 대출 업체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거 저도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SNS에다가 혹은 뭐 대출 중개 사이트 있잖아. 여기다 만약에 대출 문의글을 쓰잖아. 그러면 그 글을 본 누가?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한도나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걸 댓글로 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제가 다시 거기에 연락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또 그 다음에 글을 올릴 때 제3자에게 개인정보 재공랑이 있거든. 내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아마 체크를 했었을 가능성도 꽤 높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체크를 하는 순간 불법 사금융 업체가 정보를 열람하고 바로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역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따뜻한 지원책들을 마련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거든. 뭡니까? 햇살론. 아, 저 그거 알아요. 오. 살론. 교묘하게 이 불법 대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너무 요즘 신종 기법들이 많더라고. 나도 몇 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알아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 제도권 금융회사 막 이름을 막 쓰니까 일단 막 신뢰주게도 하고 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다 이런 글귀가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글귀를 보면 일단 우리는 현혹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그냥 무작정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닌지 맞는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인터넷 광고, 이메일, 문자, SNS로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 이건 의심부터 하는 게 맞아. 야, 또 여러 가지 광고 중에 있잖아. 이 대출, 금융 소비자들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 뭐 이러면서 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재직증명서 내라. 또 계좌 거래 내역서 이런 대출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이 있잖아.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대출받게 해준다.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작업 대출업자. 이런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말 반드시 유의해야 돼.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으면 공문서, 사문서 위조 범죄와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는 사람까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조심을 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아, 또 한 가지. 이거 빼놓으면 안 돼. 뭔데? 휴대폰 쓰잖아? 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이것도 당연히 피해야겠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대출 광고는 뭐 걸러버리고 아예 그런 종류의 광고 있잖아? 눈길을 아예 주지 마.
그냥 바로 스팸 처리해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모르는 사람에게 온 카톡 메시지가 있을 경우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도 가끔 밑에 달려있을 때가 있거든. 그런 거 절대 클릭하면 안 돼. 클릭 금지. 만약에 대출 불법 업체에 그 서류를 보냈다면 제 개인 정보가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 있잖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여기에 등록을 해야 돼. 그 밖에 또 있는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가 있어. 1332. 그렇지. 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등록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 대출 신청, 인터넷 뱅킹 신청,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금융 거래가 생길 때 본인 확인을 더욱 엄격히 할 수 있게 되고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진짜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불법 금융 광고나 대출 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잊지 말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가장 중요한 나연 씨의 경제적 미래를 점쳐줄 시간이 벌써 왔어. 자, 이 5개 부채 중에 오늘 또 하나를 찝어보세요. 첫 번째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연이가 불법 대출에 휘말리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란다. 어때요? 제가 진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딱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걸 유익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경제도사들 많이 근처에 홍보도 해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비 없이 그냥 홍보만 해달라고 끝나는 거야? 아유, 그러지 마. 이거 욕고 알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도 다 같이 고민 해결!